안녕하세요, JJ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드디어 10만 구독이 되었습니다. 예고드렸던 바와 같이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저희 Q&A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직 잘 모르시는 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미리 받아서 제가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질문을 받았죠. 그거를 대답드리는 이름하여 JJ의 모든 것.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누구세요? 유튜버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저의 정체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세 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트레이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트레이너이고요. 가장 오래됐고 자신 있고 또 나름 이 분야에서만큼은 정점을 찍었다 라고 자신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죠. 약 6권 정도의 출판을 제 이름으로 했고 또 그 중에 최근에 냈던 4권의 책은 모두 건강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었고 4년도에 여기 역삼동 테헤란로에 살롱드핏 여성 전문 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현재는 3년 차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아디다스의 메인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TV나 잡지 그리고 매체에도 전문 트레이너로서는 자주 출연을 했었고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봤겠죠.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고 운동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언뜻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직업은 사업가입니다. 이거는 제가 2014년도 살롱드핏을 오픈하면서 생긴 타이틀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CEO로서의 업무인 것 같아요. 이게 제 명함인데요. 보면은 짠! 이렇게 3개의 브랜드가 적혀 있죠.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살롱드핏 여성 전용 센터이죠. 그리고 케이크 다이어트 라고 하는 식품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다이어트 식품을 소개하는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크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요가 매트부터 시작해서 뭐 덤벨, 플레이트, 여성분들이 가장 필요한, 특히 요새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니까 홈 트레이닝을 할 때 조금 더 기능과 가장 중요한 디자인, 모든 것을 겸비한 너무 운동해야 될 것 같아, 운동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모티베이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비크라는 브랜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총 3가지의 브랜드를 총괄하는 SDF라는 법인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운영은 사실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직업은 바로 크리에이터예요.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터죠. 그리고 또 블로그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솔직히 이 영상이란 분야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글로써 소통하는 것과는 또 너무 다른 분야라서 아직은 좀 서툴러요. 하지만 꾸준히 저도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해 하시는 부분 컨텐츠로 만들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궁금해요. 어떤 카메라 기종을 사용하시나요? 처음 생각한 게 그러면 장비라도 좋은 걸 갖추자라고 해서 다양한 카메라 기종을 다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는 지금 현재 저를 찍어주고 있는 C100 마크2라는 카메라인데요. 보통 뮤직비디오 같은 감독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막3 많이들 사용하시는 오디 마크3 사용하고 있고 소니 제품으로 CX700이라는 HD캠을 또 핸디캠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밖에 여행을 나가거나 외부에서 촬영을 할 때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외부에서 액티비티를 할 때 예를 들어 수중 환경을 찍을 때에는 고프로 2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핸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얼마 전엔 또 ASMR을 한다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시는 3DO 프로 버전으로 구입을 했죠. 이거는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전공은 어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경영학과 공사학번입니다.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졸업하자마자 또 자격증 취득해서 일을 시작한 케이스죠. 헬스 트레이너가 된 계기가 있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의 몸을 바꿔주는 일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과 동시에 나는 이 일만큼은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여기가 바닥이라면 지하에 속하는 정말 지하 땅끝에 있는 그런 수준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 케이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트레이너가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이 들었죠. JJ의 뜻은 뭔가요? 의무, 의미 없음. 블로그에서 쓰던 닉네임이에요. 그냥 제 이름의 이니셜에 J가 들어가서 JJ가 된 거죠. 헬스장 사장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헬스장 꿀불견이 있다면? 저희는 이렇게 일반 퍼블릭 오픈되어 있는 센터가 아니라서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외부에서 운동을 꽤 오래 했고 그동안 센터에서 대형 센터에서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의 10년이 넘는 운동 경력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한 세트 하고 막 카톡을 해요. 심지어 옆에 친구랑 계속 수다 떨고 노는 거예요. 어디에? 운동기구 위에서. 저는 이럴 때 그냥 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혹시 이 기구 다 사용하셨나요? 더 남으셨나요, 세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아니에요, 다 사용했어요. 혹은 몇 세트 남았습니다. 라고 이제 본인 운동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죠. 혹시 금수저인가요? 이건 정말 제가 학창 시절부터 꾸준하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의혹?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닙니다. 수저에 비유를 한다면 오히려 흙수저에 가까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양질의 교육 잘 받았지만 사실 대학교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다 갚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사실 어머니랑 둘이만 계속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을 하러 밖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외동인데 저 혼자 생활을 했었고요. 금수저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흙수저는 희망이 없다라는 기사 그리고 댓글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모두에게 다 희망이 있고 다 누구에게나 어느 타이밍에 역전의 기회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거든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물론 배경이 좋으면 좀 더 쉽겠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해서 읽어나가는 모습이 진정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어떤 계기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나요? 사업적인 부분의 성공 이후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 성공의 계기는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상태였고 덕분에 이제 출판 기회, 방송 출연 기회가 일찍 찾아오면서 첫 직장이 호텔이었어요. 두 번째 계기는 살롱드핏의 오픈과 함께 또 안정적인 운영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생관 윤쌤이 저를 잘 서포트 해줌으로써 제가 또 다양한 사업을 벌릴 수도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달라진 점은요. 단 하루도 의미 없게 낭비한 적이 없고 1분도 머릿속에서 일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4년, 횟수로 4년 동안 친구도 사람도 못 만나고 늦잠 못 자고 그냥 미친 듯이 바빠진 거, 이게 가장 달라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입체적이에요. 성형하거나 시술한 곳이 있으세요? 그럼요.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엄마에게 감사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나름 예쁘게 낳아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과거에 미인이셨고요.
아버지는 미남이었죠. 그 결과가 물리 저인데요. 저희 어머니 다 코가 굉장히 높고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또 약간 동글동글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코를 성형을 했죠. 가끔 유튜브 댓글로 성귀다, 뭐 인조인간이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뭐 얼굴 뼈부터 뭐 다 돌려깎기 한 줄 알아요. 사실 이건 좀 억울합니다. 시술은 종종 해요.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반영구, 눈썹과 입술에 했던 반영구가 있어요. 화장을 안 했는데 자꾸 화장을 했잖아요, 화장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썹하고 입술은 반영구를 해놔서 기본적으로 화장을 안 해도 발색이 다 되어 있고 쉐입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화장을 하기가 너무 귀찮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했고요.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자주 받는 시술 중에 하나는 이쪽에 눈썹에 맞는 이 부분에 보톡스가 있는데요. 보톡스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받는 건 아니고 제가 표정을 이렇게 눈썹을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눈썹을 움직이는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쪽에 표정 주름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술을 간혹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타고났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머리숱입니다. 머리숱이요. 언니 붙임머리예요? 아니요. 압도적으로 제 머리숱이 많은 겁니다. 헤어스타일링의 비결이 있나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오늘 후드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머리를 감지 못해서 좀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이렇게 후드를 쓰고 있는데요. 제 머리숱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는 더 많았고요. 지금 그나마 조금 정리가 되었어도 이 정도로 많아요. 탈색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던 전체 탈색 손상모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주의사항이 많아요. 특히 샴푸나 컨디셔너, 시중 제품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여행 다닐 때도 매번 제 거를 다 통으로 챙겨가지고 가서 관리해주고 또 말릴 때도 주의를 해야 돼요. 엉키거나 하면은 다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펌은 하지 않고 염색만 주기적으로 지금은 뿌리 염색만 하고 있어요. 이거 천연 해나 염색으로 해가지고 이쪽 뿌리 부분만 염색을 하고요. 이 밑에 부분은 스타일링 할 때 고데기만 사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 노하우 알고 싶어요. 제 피부 관리 노하우는요. 일단은 피부에 많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식단.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자연식으로 섭취하고 미네랄 워터 꾸준히 마시고 나머지는 보습 관리예요. 사실 뭐 미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피부 노화의 가장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보습이기 때문에 보습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뭐 천연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 유해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 최근에는 무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천연 화장품 사용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피부가 조금 더 맑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교정은 언제 끝나나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저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안쪽 설측으로 인코그니토라는 교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횟수로 거의 7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는 저의 뭔가 하나의 구강 기관 같은 느낌? 이 교정기가. 그래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 발음이 이렇게 새거나 특히 영어 발음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대로 7년을 있어서 발음도 굉장히 많이 좀 이상해졌고 어떤 발음은 아예 잘 발음이 안 돼요. 한국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외국어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아마 올해는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밝은 톤의 염색 계획은 없나요? 없어요. 너무 아쉽지만 저도 밝은 머리를 하고 싶지만 이미 검정색으로 너무 수차례 염색을 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전체 탈색할 때 한 번 대량의 끊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하면 단발로 자를 걸 각오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밝은 머리는 아쉬운 대로 예전의 영상으로 대체하는 걸로 예전에 이 밝고 샤방샤방했던 느낌 확실히 머리 톤이 밝으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예전 같으면 돈까스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사실 가공 음식을 다 끊고 음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무언가 비워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음식 정말 좋아하고
2011년부터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먹방이 어마어마했죠. 방송에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먹방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하기에 조금 애매할 정도로 딱히 한마디로 말해 땡기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 건강한 음식이라고 조금 식상한 대답을 하고 싶네요. 운동복 추천해주세요. 운동복은 제가 시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요. 최근에는 룰루레몬 가장 많이 입고 있어요. 일단은 레깅스 핏이 너무 편하고 브라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연애는 하시나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 바쁜 와중에도 연애를 합니다. 8시에 일어나서 10시에 퇴근하는데도 연애를 해요.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요. 몇 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솔로인 줄 알아요. 만난 장소는 모임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말 한결같이 저의 약간 안식처 같은 존재예요. 지금 일을 하다 보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지치거나 굉장히 화가 나거나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유일하게 100% 내 편으로 내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가끔은 그런 것들도 해결까지 해주는 저에게는 정말 든든한 아빠 같은 존재랄까?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글쎄요.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들은 주로 지금 다 갔어요. 아이 엄마인 친구들도 있고요. 언젠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거든요. 20대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것, 저는 20대에 남들 다 하는 거 못한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유럽 배낭여행 이런 거 제 친구들 다 다녀왔는데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 또 괜찮은 게 그때 20대 때 못했던 거 지금 30대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너무 못해서 아쉬워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일 안 하는 날은 뭐 하면서 보내시나요? 일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 금금이에요. 일을 안 하는 날은 단 하루도 없고요. 사실 여행을 가도 일은 해요. 뭐 시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촬영이라든지. 주말에는 일이 좀 일찍 끝나요. 그래서 끝나고 남은 시간에는 책을 봐요. 너무 식상한데요. 정말 취미가 독서 맞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요. 뭐 요새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웹 소설이나 아니면 이북으로도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봐요. 유일하게 저에게 약간 힐링을 해주는 그것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집에 TV가 없어요. TV를 안 보거든요. 스트레스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풀어요? 운동 말고. 화가 나면요, 내가 그 화가 나는 감정과 그런 것들이 막 온몸에 막 화가 나잖아. 막 손끝이 떨리고 막 심장이 벌떡벌떡하고. 자, 이럴 때에는 저는 이렇게 외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막 이렇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속에서 삭히기에는 또 너무 화가 나고, 이럴 때 보통 글을 써요. 보통 화가 난 상대한테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냥 그 화가 났던 그런 상황들과 논리적인 무언가의 오류들을 제가 글로 정리하기도 하죠. 그렇게 써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풀어내면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쓴 편지를 찢어버려요. 찢어버리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가 가라앉고 또 나빴던 기분도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렇게 화를 내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써 상황을 좀 정리를 해요. 너는 이런 상황이었겠지만 나의 마음은 이랬다. 그래서 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굉장히 서운했지만 사실 너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이랬을 수도 있겠지 라고 또 글을 쓰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도 이해가 가는 한편, 또 제가 화났던 이유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집 나갔던 이성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나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 존중감이죠. 나를 존중하고 나에 대한 믿음인데요. 저는 사실 어느 순간에도 저 스스로를 굉장히 믿고 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는 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뚱제이 시절 정말 살이 너무 많이 찌고 폭식하는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진다기보다도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단단하고 대단하고 나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문이 그때 한번 들었었고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거를 이겨내면서 오히려 굉장히 저는 더 자존감이 단단해지고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비단 외모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고요. 예쁘다고 해서 자존감 높다? 아니에요. 못생겼다, 뚱뚱하다 해서 자존감 낮다? 전혀 아니고요. 그냥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내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어떠한 굳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번 모티베이션 하냐? 운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거의 제 모습,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아요. 매일 힘들거나 아니면 정말 피곤하거나 운동을 하기 싫을 때에는 제 옛날 사진을 봐요. 그리고 옛날에 일을 했던 그때의 업무 환경, 그리고 그때는 그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들,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달려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행복하고 활력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행복이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또 약간 자기 방어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솔직히 행복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내요. 요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건강할 수 있는 거, 아프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 사고도 없고 또 저희 가족들, 주변 사람들 등등에 대해서 모두 정말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여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또 열정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어떤 부와 명예와 미모와 다 필요 없고 똑같이 오늘과 같은 저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맨날 하루하루가 사실은 또 감사하고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몇 살인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유튜브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번 컨텐츠에서 많은 운동 영상 그리고 즐거운 브이로그 일상 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로 오픈한 사무실 집들이 영상까지 여러 가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